투헬, 다이어 300 실험 결국 대참사 발생. 뮌헨 레버쿠젠전 0에서 3완패. 김민재 케인 무관 가능성 높아졌다. 바이에른 뮌헨 vs 레버쿠젠. 뮌헨은 11일 오전 2시 30분, 한국 시간, 독일 레버쿠젠에 위치한 바이 아레나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21라운드에서 레버쿠젠의 0에서 3완패를 당했다. 이로써 2위 뮌헨, 승점 50과 1위 레버쿠젠, 승점 55 사이 격차가 벌어졌다. 토마스 투헬 감독이 이끄는 뮌헨은 백스리로 레버쿠젠 원정에 나섰다. 3-4-2의 1 포메이션 아래 베스트 라인업이 완성됐다. 원톱 스트라이커 자리는 케인이 책임졌다. 이 선에선 자말 무시알라, 르로이 사네가 지원 사격했다. 중원에는 누사이르 마즈라위, 레온 고레츠카,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 사샤 보이가 포진했다. 300은 김민재, 에릭 다이어, 다요 우파메카노가 호흡했다. 골문은 마누엘 노이어가 지켰다. 결과는 참패였다. 레버쿠젠은 전반 18분 유시프 스타니시치 선제골, 후반 5분 알레한드로 그리말도 추가골, 후반 추가 시간 제레미 프림퐁 마무리골로 쐐기를 박았다. 뮌헨은 토마스 밀러, 조슈아 키미히, 마티스 텔, 에릭 막심 추포모팅, 라파엘 게레이로를 차례로 교체 투입하며 대응했지만 무기력한 모습 끝에 완패했다. 지난 시즌 뮌헨은 가까스로 마이스터샬레,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을 사수했다. 리그 최종전에서 도르트문트를 끌어내리고 챔피언에 등극했다. 그것도 이재성이 이끄는 마인츠가 도르트문트를 잡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우승이었다. 절치부심한 뮌헨과 투헬 감독은 시즌 개막에 앞서 분주히 이적 시장을 돌아다니며 선수를 수급했다. 센터백의 김민재 그리고 최전방의 케인을 영입해 전력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불안한 경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악마 레버쿠젠의 덜미를 잡히고 왕좌를 내줄 위기에 처했다. 스코어 90은 베트 365가 전망한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 확률을 짚으며 레버쿠젠이 올 시즌 처음 우승 후보로 올라섰다고 조명했다. 토트넘 시절 무관에 지쳤던 케인이 합류한 다음 뮌헨이 우승 실패 위기에 직면했다. 숨 돌릴 틈이 없다. 뮌헨은 15일 오전 5시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16강 1차전에서 라치오를 상대하며 19일 오전 1시 30분 리그 22라운드에서 보험과 맞붙는다. 비기어, UCL 우승 트로피와 마이스터샬레가 절실한 뮌헨이다. 2. 쓰레기, 김민재 드디어 지도해보나, 뮌헨. 투헬 경질시 후임은 썬예스 승, 독일어까지 배우고 있어. 독일의 빌트는 12일, 한국 시각, 무리뉴가 바이에른에 관심이 있다라고 보도했다. 투헬은 최근 바이에른 팬들의 질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질타의 이유는 단연 성적이다. 올 시즌 이미 DFB 포칼에서 탈락한 바이에른은 남은 우승 기회는 분데스리가와 유럽 챔피언스리그다. 유럽 챔피언스리그는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하며 비교적 순항 중이지만 문제는 리그다.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끄는 레버쿠젠에 밀려 2위에 자리한 바이에른은 직전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도 0-3으로 패하며 격차가 5점까지 벌어졌다. 레버쿠젠이 21라운드까지 무패를 이어간 점을 고려하면 남은 시즌 바이에른이 아무리 뛰어난 경기를 펼쳐도 우승 경쟁을 뒤집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에른의 리그 12연패 도전이 물거품될 위기에 처하자 결국 투헬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팬들의 불만과 함께 새로운 감독 후보도 등장했는데 김민재로서는 주전 경쟁에 더욱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무리뉴 감독이 이름을 올렸다. 빌트는 팬들은 답답함을 토해내고 있다. 바이에른 훈련장 옆에도 투헬의 경지를 요구하는 종이가 게시됐다. 가까운 시일 내에 바이에른이 투헬과 결별한다면 그 자리를 대신할 후보자들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리뉴가 바이에른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빌트 소속의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도 무리뉴는 독일어를 배우고 있다고 들었다. 그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며 무리뉴가 투헬의 유력한 대체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무리뉴 감독은 지난 1월 AS 로마에서 경질된 이후 아직까지 팀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뉴캐슬과 사우디아라비아 구단, 첼시, 바르셀로나 등이 후보에 올랐지만 구체적인 협상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 무리뉴의 바이에른 감독 선임은 김민재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다. 무리뉴는 과거 토트넘 감독 시절 손흥민의 추천과 함께 페네르바체에서 활약하던 김민재 영입을 원한 적이 있다. 지난 시즌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활약할 때는 나폴리와 로마의 경기를 앞두고 김민재 이적설을 직접 언급하며 나는 토트넘 시절 김민재를 영입하고 싶었지만 토트넘이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나폴리에서 뛰는 쓰레기 같은 수비수가 김민재다. 라며 당시 토트넘이 김민재를 영입해주지 않은 것을 조롱할 정도로 큰 아쉬움을 표했다. 김민재는 올 시즌 바이에른 주전으로 맹활약 중이다. 투헬이 경질당하고 다른 감독이 선임된다면 주전 경쟁에 새롭게 돌입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무리뉴가 바이에른에 합류한다면 김민재는 투헬의 경질에도 주전 입지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또한 무리뉴 감독은 바이에른에서 토트넘 당시 지도했던 해리 케인, 에릭 다이어와도 제외할 수 있다. 투헬의 성적 부진과 함께 김민재를 지도할 새로운 감독으로 무리뉴가 거론되고 있다. 김민재를 영입하여 지도하길 원했던 그가 바이에른에 합류해 소원을 이룰 수 있을지도 큰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3. 맨시티 제치고 1000억 FW 영입, 성큼, 22세 유망주. 메뉴 원한다. 스포츠 전문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12일, 한국 시간, 크리스털 팰리스의 윙어 마이클 올리스가 메뉴행에 혹했다며 올리세의 메뉴 합류 가능성을 내다봤다. 올리세는 지난 시즌 햄스트링, 허벅지 뒷근육, 부상을 입은 후 올 시즌 그 여파가 남은 듯 11월까지 출전하지 못했으나 공식 경기에 복귀한 후 뛰어난 실력을 보이며 각광받고 있는 선수다. 22세 젊은 나이지만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맨체스터 두 팀 러브콜을 받았으며 지난 여름 첼시로부터 이적 제안을 받기도 했다. 다만 올리세는 지난 여름 첼시 제안을 거절했다. 기브미 스포츠에 따르면 당시 첼시는 올리스의 바이아웃 금액인 3,500만 파운드, 약 588억 원에 도전하며 그를 영입하려 했으나 적절한 때에 이적을 노리겠다며 팰리스와 재계약을 치르게 됐다. 올리세 바이아웃은 이후 6천만 파운드, 약 1,000억 원까지 인상됐다. 올리세는 올 시즌이 끝나고 여름 이적 시장서 빅클럽과의 동행을 꿈꾸고 있다. 맨시티의 경우 감독인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전해지며 그의 영입에 전력 투구할 것을 예고한 바 있고 이적시장 전문가 딘 존스는 올리스와 리버풀 간의 이적설을 지지한 바 있다. 메뉴 또한 올리스를 원하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올리스는 오래전부터 메뉴의 영입 핵심 목표 중 하나였다. 최근 구단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며 공동구단주 자리에 오른 영국의 화학공업 회사 이네오스의 수장 제임스 래클리프 또한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영국 축구 전문 기자 벤 제이콥스는 기브미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래클리프는 메뉴의 감독 에릭 터나흐에게 올리스를 영입할 수 있는 자금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다소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메뉴이기에 올리스 영입 전서 다른 구단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서 있었지만 결국 이적은 선수 마음인 듯하다. 올리스가 메뉴 이적에 반색하며 올드 트래퍼드, 메뉴의 홈구장 입성을 선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제이콥스는 이네오스 이전 메뉴의 수뇌부부터 올리세를 향한 관심은 계속됐고 올리스 또한 올드 트래퍼드에 발을 들일 기회에 혹하고 있다며 래클리프와 이네오스 또한 해당 이적을 허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리스는 지난 여름 첼시와의 이적이 불발되며 팰리스와 재계약을 체결했지만 2024년 여름 이적할 가능성이 아주 큰 선수 중 하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올리스의 이적은 메뉴에도 매우 중요하다. 올 시즌 초 터나흐 감독과 선발 명단과 관련해 불화를 일으키고 1군에서 쫓겨난
윙어 제이든 산초를 대신할 선수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산초는 지난 1월 과거 소속팀이었던 독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로 임대를 떠났다. 다만 도르트문트는 산초를 재영입할 생각이 없다. 도르트문트의 스포츠 디렉터 제바스티안 켈은 산초의 완전 이적을 계획에서 배제한 듯 발언한 바 있다. 켈은 지난 4일 스포츠 전문 매체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산초의 완전 이적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산초의 경우 지난 2년 반 전 그로부터 어떤 돈을 받았는지 고려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라고 발언했다. 산초를 비싼 돈을 주고 팔았는데 그를 다시 사오는 것은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손해이기 때문이다. 당시 도르트문트는 산초를 메뉴에 판매하며 7,300만 파운드, 약 1,225억 원, 위 큰 수익을 낸 바 있다. 그는 이어 계약 당시 우리는 산초에 관한 완전 이적 조항을 삽입하려 했으나 우리가 요청할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며 당장은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메뉴 또한 산초를 내보낼 궁리만 하는 중이라 그를 대체할 윙어 영입은 필수적이다. 이때 이전부터 지켜본 올리스가 펄펄 날며 메뉴의 이목을 끈 것이다. 올리스가 메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레드 데블스, 메뉴의 별칭가 되려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각광받는 유망주가 다음 시즌 어떤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